훈련 갔다 오면은 어이 소대장님 힘드시죠? 제가 오늘 쏠 테니까 PX 한번 가시죠. 금년도 말까지 한국군 병력은 50만 명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병사가 30만 명, 간부가 이 10만 명 수준으로 구성이 되게 돼 있죠. 그런데 아주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간부들, 특히 초급 간부들이 이 군대를 기피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만연을 해서 지원을 하지 않고 또 초급 간부가 돼 있는 사람도 군문을 떠나겠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 군대가 정말 걱정이 큽니다. 이 세계적인 위협 수준은 점점 높아가는 수준인데 우리 안보 대위 태세에 큰 그 위기가 찾아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지금 많은데요. 오늘 이 문제를 좀 같이 말씀 나눠볼까요? 민의의 전당 국회에 팻말 들고 여러 단체나 이익단체들이 와서 시위하잖아요. 근데 가슴을 빵 때리는 게 직업군인 제발 하지 마라. 정말 가정도 못 지키고 개인도 못 지킨다. 혹사당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한참 내 아들이 군대 가서 밥은 제대로 먹냐, 잠은 제대로 잤나, 억울한 일 안 당하냐, 이런 것이 논란이 됐을 때도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때 그래서 이 경제만 민생이 있는 게 아니고 국방도 민생 국방이 있다 그래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이 초급 간부는 허리라고 말은 강조를 하는데 대통령이 지시해도 안 들어먹히는 이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작년 7월에 호언장담하고 뭐 충남에서 모여서 막 했는데 대통령이 좀 처우 개선해줘라. 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평일 당직비 10,000원에서 좀 30,000원 올려줘라 말이야. 뭐 이렇게 해도 예산이 없어 안 됩니다. 실무자가 잘라버린다. 이런 나라가 됐다. 잘 기억을 하시겠지만 군대에서 이제 장기 복무를 하신 분들이 특히 그 초급 장교, 초급 간부 시절에 이제 자기 당직 순서가 온단 말이에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지휘관 대신 그 부대를 책임지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휴일날 또 연휴, 이때는 경험도 부족하고 지식도 적다고 느끼는 초급 간부가 큰 부대에 이제 지휘관 역할을 하면서 그 책임을 지는 건데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바짝 긴장을 하죠. 그러니까 정신도 긴장하고 몸도 밤을 새는 거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수고했다고 아침에 달랑 10,000원짜리 한 장을 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우나도 못하고 뭐 이렇게 일방적인 희생과 미국 헌신 군인 본분이다. 네가 헌신 끝까지 해라. 나는 즐길 테니까. 이건 시대가 갔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군이 중추적인 초급 간부들의 사기가 말도 아니고, 이 정치 시즌이 다가올 때마다 병사들은 황제처럼 모셔. 인원이 많다 그래서 뭐 복무기간 단축시켜주고 뭐 삼시세끼 다 죽어서 200만 원 줄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간부들은 진짜 외로운 골방에서 이를 갈고 있어 지금. 야, 이 대한민국의 이 젊은 초급 간부들이 말이야 이를 갈고 있고, 그 다음에 국방장관이나 대통령도 이거 미사일입니까 뭡니까 막 fire and forget 지시를 하는데 그 다음 신경 안 써, 잊어버린다 이 말이야. 지시를 했으면 그 내용이 끝까지 관철될 수 있도록 미사일처럼 추적을 해서, 북한도 그런 미사일 쏘는데 뭐 지시해놓고 잊어버려. 돈 740억이 없어가지고 그래 휴일날 당직 근무상 못 올려준다? 그것도 기재부 실무자가 반대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지금 당직 근무 수당이 지금 10,000원을 책정하고 휴일날 길게 쓰고 나면 대개 20,000원입니다. 근데 같은 직급, 비슷한 공무원의 경우는 평일날 해도 30,000원에서 50,000원, 그리고 휴일날은 60,000원에서 100,000원,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죠. 군인은 아침에 이제 당직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면서 사우나 한번 가면 10,000원 내고, 안에서 계란 하나 먹으면 5,000원, 6,000원 내고, 버스 타고 집에 가면 쓰고. 그래서 이게 지돈 털어서 넣어야 이제 당직 근무 하루 일과가 끝나는 건데,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나요? 1인당, 우리 국민 1인당 국방비 부담률이 세계 2, 3위권이에요, 한국이. 그러니까 뭐 K방산의 열기를 우리가 자축하고 뭐 여러 가지 자긍심을 갖는 것도 좋지만은, 그런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데는 온갖 이해관계자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막 조금 더 많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실제적으로 정치적인 영향력이 적거나 또 직급이 낮는다고 그래서 자존감을 건드리는 수준으로 이 지금 초급 간부들의 사기가 아주 땅에 떨어지고, 이것이 바로 구체적인 통계로 막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지금 작금의 사태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작년 7월에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대통령이
계룡대에 가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했죠. 근데 계룡대 내려가서 주요 지휘관 회의한 게 처음이라고 하면서 보도가 컸잖아요. 그렇죠. 혁신적으로 뭔가를 할 모양이다. 그 자리에서 이 단기근무 수당 인상 문제도 네. 약속을 했어요. 대폭 인상한다. 현실화하겠다. 그런데 그걸로 끝. 이게 뭡니까? 그렇죠. 있어서는 안 될 얘기고 그만큼 국방 수뇌부들을 비롯한 정책 당국, 그 정부 당국의 문제도 있지만 국회와 또 예산 당국의 그 안이한 대처 이것도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당직근무 수당을 현실화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연 740억이라고 그러셨죠. 그렇죠. 예. 예. 이 정도면 전투기 한 대 값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전투기 말고 특활비만 없애도 뭐 충분히 하고도 남겠네요. 그러네. 그래서 그 전투기 F-15K 지금 현 시가로 뭐 무장 빼고 한 대당 그 1,000억이 이상이 가고 그 함정은 뭐 스텔스 함정 보통 그 이지스 구축함 조단이 1조 이상의 그런 많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런 장비나 이런 그 무기 체계를 해서 우리 그 어렵게 세금을 좀 납부하는 국민들의 그 주머니 사정도 생각하면서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러니까요. 그러나 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기에 충분할 정도로 뭔가 이 사실상의 복지 혜택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군대는 계급 구조예요. 지금 듣기에 따라서는 네. 아니 저 양반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전투기 한 대를 사야지 무슨 당직근무 수당 10,000원, 20,000원 더 올리는 문제를 저렇게 얘기하나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요 1,000억 원짜리 전투기를 한 대 더 사고 1조 원짜리 이지스함을 한 척 더 건조한다고 그래도 이 초국함과 사기가 떨어지면요 이거 말짱 헛겁니다. 다 사람이 움직이는 거고 거기에 근무자들이 사기가 충천할 때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지 호철덩어리 전자장비 이게 스스로 알아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기 올리는 게 우선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기 군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기를 증진하는 게 바로 군대의 사기는 전투력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 복무 기간 문제하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 쪽에서 이 병역 자원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이제 점점 줄어드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군은 특히 직업군인의 세계는 그만큼 자존감과 그 모든 것들이 혜택이 보장이 돼야만이 여러 가지로 군의 전투력이 증강이 되는데 미군하고 우리하고 보면은 우리는 군은 사회로 다시 환원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기관으로 잘못 인식하는 그런 측면도 상당히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하여튼 ROTC 학군을 하나 예로 든다면 과거 10년 전에는 한 뭐 6대1 수준에서의 경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반토막 났습니다. 3대1이 안 됩니다. 뭐 2.6대1, 뭐 2.5대1, 뭐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선호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 이유는 첫째, 복무기간이 길어요. 그렇죠. 병사들이 옛날에 36개월, 33개월 할 때 28개월이었어요. 그렇죠. ROTC. 뭐 그런데 그게 50년이 넘도록 똑같이 28개월을 지금 하고 병사들은 18개월로 줄었잖아요. 복무기간이. 반토막 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학군 장교를 지원하면 근무기간을 병사로 한 것보다 2배 더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봉급이라도 많이 받느냐? 천만의 말씀. 과거에는 한 30배 이상씩 받았어요. 60년대. 병사에 비해서. 근데 지금 1몇 대? 1.5배. 25년 기준. 왜냐하면 병사 봉급이 200만으로 올라가니까 봉급 증가율을 따져도 2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무 기간의 문제 또 보수나 기본적인 그 생존권, 생활권에 지켜질 수 있는 보수 수준이 유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복무 여건 자체도 굉장히 그 어려운 그 복무 여건이다. 그렇게 해서 특히 이제 이 연휴 기간이라든가 이런 거에 됐을 때 이른바 주말 당직이나 이런 것을 쓰게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기 군은 외로운 파수꾼처럼 그 격오지라든가 그 민간 시설로부터 상당히 이격된 곳에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복무 여건이 정말 사람 화딱지나게 하는 네. 그리고 뭐 아주 어디다 얘기할 수 없을 민망한 수준의 특히 이제 육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통폐합되고 없어지는 부대가 많이다 보니까
이 BOQ라고 하는 장교 독신자 숙소라든가 이 간부들의 그 숙소에 그 곰팡이가 막 진짜 난립을 하고 여러 가지 생활 여건이 문제가 돼서 사회적인 이슈화가 됐던 것처럼 이 여건 자체도 상당히 그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멀리 떨어져서 근무한다든가 격오지에 근무한다든가 그거는 애국페이로 뭐 퉁친다 쳐요. 우리 군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런데 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깨끗하게 잠자고 근무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은 돼야 되잖아요. 곰팡이가 덕지덕지 펴, 물은 새, 청소는 안 돼 있어. 그런데 끼어서 쪽잠을 자고 이 초급 간부들이 힘이 나겠냐고요. 깨끗한 데서 잘 휴식을 취하고 생생하게 아침에 깨어나서 또 훈련하고 근무하고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저 중동 지역의 그 전투 경험이 많은 미군에 보면은 외양은 그 텐트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그 안에다가 뭐 에어컨 빵빵 해놔고 시원하고 진짜 모든 그 근무 여건이라든가 후생 복지, 사기 복지에 관한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투자되는 그런 현상을 보면 우리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예, 듣는 분들께서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전투라는 전장에 제가 방문을 해보았는데 텐트 속에 시원한 에어컨이 돌아가고 거기서 깨끗하게 온수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다시 또 전투복으로 뛰고 저런 환경이라면 나도 매일 훈련 받겠다, 전투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최고급으로 먹는 것도 스테이크 다 자르면서 잘 먹고 맛있게. 이렇게 대접해주면서 목숨을 담보하라고. 그렇죠. 이렇게 요구하는 거지. 지금 곰팡이 냄새 나는 비오크에서 눈 비비면서 출근해가지고 그 힘이 나겠냐고요. 맞습니다. 너무 처절한 얘기를 해서 우리 세계 6, 7권 대한민국의 국력과 너무 대조되는 일종의 그동안의 관심 사각지대였던데 이제부터라도 무언가 획기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그것이 단순히 병사들의 먹고 잡고 입고 하는 어쨌든 의무 복무 병사뿐만 아니고 초급 간부, 직업 군인으로서의 첫 발을 들여서 새로운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자존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본 생활 여건, 이거는 보장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의 그 지휘를 하는 분들이 병사들이나 간부들의 복무 여건을 열악하게 만들고 싶겠습니까? 애정이 얼마나 깊은데. 그런데 그게 이제 예산이 실제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고 예산 투입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국회에서 좀 잘 따져주시고 혹시 이런 시설 개선, 환경 개선에 들어갈 돈이 딴 데로 새는 거 아닌지도 좀 살펴봐 주시고. 이게 요즘 젊은 그 병사나 젊은 그 초급 간부들이 너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돈에 너무 민감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정당하고 합리적인 예우를 해주면은 자기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정신 자세는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너무 군이 기본적으로 계급 사회인데 병사 월급은 대폭적으로 아주 선동적에 가까운 그런 식으로 인상을 해주는데 초급 간부 지원에 대해서는 가서 격려 몇 마디 해주는 그런 수준을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병사 봉급 인상 발표가 나올 때마다 초급 간부 지원율이 20%나 30%, 쉽게 많게는 40%까지 급감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들어가기 어렵다는 육해공군 상군사관학교에 잘 복무하고 훈련받고 있던 간부 장교들까지도 스스로 자퇴하는 연쇄반응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최근에 조사에 의하면 그 초급 간부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 이게 이제 병사 병력 관리랍니다. 이게 권위가 없대요. 돈이라도 내가 더 많이 받으면 뭐 좀 베풀겠는데 훈련 갔다 오면은 어이 소대장님, 어이 선임하사관님 힘드시죠? 제가 오늘 쏠 테니까 PX 한번 가시죠. 지금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지금 하사 1호봉 봉급이 171만, 172만 이렇대잖아요. 병사 봉급 200만을 향해서 가고. 이런 역전 현상을 어떻게 앞으로 관리해 나갈 겁니까? 투입해야 됩니다. 예산. 내년에 대폭 올려서 우리 군대 이렇게 방치하면 이거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면은 혹자들은 그래도 나중에 20년 이상 장기 복무하면 군인들 연금 많이 받지 않느냐고 볼멘 소리 하는 경우인데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 본인의 희생과 헌신에 따른 보상적인 의미도 포함된 거고 당장 우리 전투력 국방력의 핵심인 초급 간부들이 무너지는 그 사기가 아주 실추되는 소리가 좀 들릴 정도로 아우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에 대한
이른바 말로만 특단의 대책이 아니고 특단의 대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확인하고 조치하는 그런 그 후속 액션이 뒤따라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조국 간부의 자살자가 대폭 늘고 있어요. 또 다른 어두운 측면이네요. 얼마나 마음에 그 부담이 많고 또 자존감을 잃어가는 게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살자가 증가하는 이런 현상이 나온 거 아닌가 또 생각이 됩니다. 세계는 정말 그 대결 국면으로 가면서 신냉전이라고 칭하는 그 안보 위기 상황이 점점 심화돼 가는데 우리 군대가 이래도 되겠습니까? 그 방향도 알고 해야 될 조치도 아는데 이게 행동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아우성 소리가 나오고 심지어 국회까지 피켓을 들고 등장하는 세력들도 나오면서 군인 하지 마라, 굶어 죽는다, 아니면 그 자존감을 훼손당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그 가슴 아픈 현실이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데 반드시 시정돼야 되고 스마트 국방에서 이런 거를 아젠다로 세우는 게 참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지금 군대를 떠나야 되겠다,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 조금이라도 하시는 조국 간부 계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 더 기회입니다. 이렇게 떠날 때 여기에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면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영광이 있을 겁니다. 이 못난 선배들이 뭐 잘못해서 지금 대우가 좀 나쁜 건 사실이지만 그런 사과하고 싶지만 이게 이제 회복이 되고 좋아지면 지금 버티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있어요. 힘내고. 뭔가 공허하게 들리는데요. 그렇죠. 네. 어쨌든 그런 격려성 메시지와 함께 실질적인 보상 조치도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화이팅 한번 외치겠습니다. 우리 조국 간부들 화이팅!